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리눅스에서 기본적인 명령어들, 그 중에서도 필수적인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왜 리눅스냐? 리눅스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있고, OS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같은 거를 이제 시작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적합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아나콘다 같은 걸로 이제 패키지가 통째로 딸려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패키지 관리가 이제 수작업으로 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이제 아나콘다 패키지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리눅스로 하면은 좀 더 자유도가 있고 자기가 인바이러먼트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또 보면 제 느낌에는 좀 더 자유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유저한테.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마치 진짜 이제 머신처럼 작동하는 그런 이제 약간의 환상을 주곤 합니다. 리눅스 지금 전 세계 컴퓨터의 한 90%는 윈도우즈가 깔려 있고요. 나머지가 맥하고 리눅스가 쓰고 있는데 커머셜로 갈 거면 결국 윈도우즈가 끝나야 윈도우즈 UI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웹을 쓰거나. 네. 근데 개발 환경은 리눅스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리눅스 잘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리눅스가 저 요즘 리눅스에 별로 관심 없어 아직. 네. 리눅스가 커널 업데이트 이런 거 시키면 완전 헬이던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커널 좀 업데이트하고 계속 괴롭히는데 한 번 하면은 기존의 라이브러리 하나도 안 들어가. 네. 그래서 이제 커널 완전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 들어오던 2000년대 후반, 2008년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눅스 쓰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커널 패닉이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데이터가 다 날아가서 이제 진짜 패닉이 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제 거의 다 이제 우분투 많이 쓰시고 하면서 커널들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우분투 13가가 한참 있다가 16인가 18 나오면서 업데이트하라고 해서 업데이트했더니 기존 라이브러리들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네. 차라리 처음부터 다 맞춰서 깔면 좋은데 네, 맞습니다. 커널만 업데이트하면 나머지 완전 헬기라. 그렇죠. 이제 그 이슈가 두 가지로 꼭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리눅스의 본체 자체는 이제 패키지 매니저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디펜던시 해결 다 되면서 잘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사용자의 코드는 그거하고 별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 코드를 짰을 때 코드를 기성 라이브러리, 레거시 라이브러리의 디펜던시가 높게 짰으면은 그게 업데이트되면서 코드가 다 안 돌아가요. 근데 그거는 코더의 문제라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의 코딩 스타일을 최신 스타일로 더 컨템포러리하게 업데이트를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거는 시스템에서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자체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찌됐든 개발 환경의 싱크 같은 거는 윈도우즈가 훨씬 더 심플할 수 있고요. 리눅스는 헬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딥러닝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텐서플로우 버전에도 민감한 경우들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아나콘다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리눅스에서 작업을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브레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기반으로 돼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우분투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텐서플로우 버전 같은 것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TF 1.13, 12, 11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리눅스 기본 명령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전체를 날려먹는 그런 실수 같은 걸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 이제 동기가 됐던 거는 저 연구원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원격 접속으로 해가지고 서버에서 작업을 하면서 터미널을 항상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터미널이 어느 순간 이제 꺼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 머신이 꺼진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학습이 갑자기 거기서 멈추는 거죠. 왜냐하면 터미널이 죽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분투가 지금 리눅스 사용자들의 상당한 이제 영토를 이제 점령을 했어요. 이제 사실 리눅스
세계에 많은 진영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 페도라도 있고 뭐 레드햇도 있고 뭐 오픈수세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던 그런 이렇게 막 5호 16국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우분투 이제 캐노니컬이라는 이제 그 재단이 깃발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로 이제 대동단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개발자들도 이제 여기 많이 가가지고 이제 이제 기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분투의 좋은 점은 뭐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제 우분투란 뜻이 아프리카 말로 뭐 서로 뭐 다 통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진짜 뭐 한 100개 이상의 언어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의 언어로 이제 컴퓨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리눅스의 이제 아주 긴 뭐 저 유닉스 뭐 이런 데 수차간 역사가 있지만 오늘은 뭐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런 페이지가 뜨더라고요. Top 10 Most Important Linux Commands라고. 그래서 뭐 사실은 리눅스의 명령어들이 뭐 수천 개, 수만 개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손에 익게 쓰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한 50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가장 10개가 중요한 거라고 꼽아놨으니까 뭐가 뭔지는 이제 알아보자 해서 가져왔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를 쓰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디렉토리 만들고 디렉토리 지우고 파일도 뭐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리스트를 보여준다. 뭐 카피, 무브, 매뉴얼, 메이크 dir, 리무브 dir, 터치, rm, 리무브죠. 이렇게 클리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명령어들 뒤에 붙는 다양한 옵션들이에요. 이 옵션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명령어들이 이제 갖고 있는 힘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보통은 리눅스 쓰실 때 이 매뉴얼 맨 안 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쳐보고 안 되네. 그럼 이제 구글링 해서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많이 보실 건데 이 매뉴얼 자체가 뭐 사실 다 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지 뭐 카피를 뭐 폴더째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꼭 이제 정말 이제 슈퍼 유저로 가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맨 CP 이런 걸 한번 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예. 매뉴얼에서 서치를 하는 요령을 말씀해 주시면 키워드 서치를 네. 구글링 하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꼽은 몇 개 이제 필수적인 커맨드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약간 앞에 거보다 약간 고급 레벨, 아주 고급은 아니고 그 정도의 명령어들인데요. 일단은 이제 sudo가 있습니다. 슈퍼유저 2라는 뜻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냥 스위치 유저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제 슈퍼유저 프리빌리지를 갖게 만들어주는 건데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서 이 명령어는 쓰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뒤에 말씀드린 이제 RM이랑 겹쳐가지고 이걸 쓰게 되면은 정말 패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분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제 매니저가 앱트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뭐 앱트 get 이렇게 썼는데 앱트로 그냥 통일됐고 앱트 인스톨 뭐 하면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깔립니다. 디펜던시 다 해결돼 가지고 짜짜짝 너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쭉 해가지고 깔아주죠. 그리고 이제 chmod 모드를 바꿔주는 거, 오너십을 바꿔주는 거. 이건 이제 그 폴더하고 파일들에 어떤 사람은 리드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뭐 리드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권한을 설정해 주는 거고 이런 이제 모드를 바꿔주는 거고 이건 이제 오너십 바꿔주는 겁니다. 오너십 바뀌면은 만약에 내 폴더에 들어가 가지고 내 폴더를 슈퍼 유저가 자기 오너십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못 보게 막 바꿨다 그러면 자기 폴더인데 자기가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pwd는 이제 자기의 현재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명령어, cat 이게 카탈로그인가 아무튼 그런 명령어인데 그냥 이제 파일에 이제 컨텐츠를 그냥 쭉 보여줍니다.
쭉 보여주는데 보통 이제 텍스트 파일에 뭐가 있는지 볼 때 하는 거고 이거랑 이제 뭐 유사하게 뭐 헤드, 테일 뭐 이런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이제 find는 뭐 그 시스템 상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때 쓰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find 슬래시 대시 name 하고 이제 뭐 png 하면 이 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모든 png 파일들의 위치를 다 보여줍니다. 뭐 그런 명령어들이고요. 이제 그랩도 이제 자주 쓰게 되는 명령어인데 보통은 이제 그랩 단독으로 쓰진 않고 뭐 ls 딱 친 다음에 파이프라인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또 고급 기술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걸고 뭐 그 다음에 그랩 뭐 하면 이제 ls 한 리스트 상에서 어떤 이제 특정 위치를 찾아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PS는 이제 러닝 프로세스 아이디들을 쭉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돌리다 보면 이제 파이썬이 죽어요. 파이썬 텐서플로우가 막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죽이고 싶은데 이제 터미널에도 잘 안 죽고 하면은 이제 PS를 킵니다. PS-A를 누르면 전체 이제 프로세스가 쭉 뜹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파이썬들이 이제 죽어 있는 그 이제 PID가 보일 거예요. 프로세스 아이디가 보일 건데 그거를 이 다음 명령어 kill로 죽여주면 됩니다. kill PID 하면은 걔가 그냥 단칼에 이제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유용한 것들이 이제 DU 이거는 디렉토리별로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스토리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나스 같은 관리하실 때 보면 이런 거 딱 치면 어떤 유저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고 DF는 그냥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운트된 디스크들이 어떤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DU하고 DF에는 이제 동일하게 -H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DF, DU를 그냥 치면은 이게 바이트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DU-H 치면은 이게 사람이 읽기 좋게 이제 뭐 메가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탑은 이제 종종 치실 일이 있을 텐데 지금 내가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가 뭐 CPU를 얼마큼 혹사하고 있는지, 메모리를 얼마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알 수 있고 이제 프로세스가 지금 몇 시간째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터미널 창에 쓰는 명령어고 패스워드 이건 패스 바꾸는 거고 타르는 이제 리눅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압축 풀기 그런 이제 데몬인데 여기는 이제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것만 해도 뭐 -XVGF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쯤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파일을 올리거나 받을 때 압축을 해서 올리면 좀 더 빨리 올라가고 용량이 줄어드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적당한 크기면은. 근데 데이터 너무 크고 막 테라바이트 용량이면은 압축하는데 한 세월이고 뭐 압축을 했는데 딱히 개인이 없고 뭐 또 받는데 한 세월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LS라고 되어 있는데 LN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주는 명령어인데 심볼릭 링크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가상의 위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드롭박스를 쓰고 있어요. 드롭박스는 이제 홈 디렉토리 아래에 보통 생깁니다. 깔면은. 근데 홈 디렉토리가 보통 마운트가 뭐 SSD 같은 데 돼 있을 수 있잖아요. 뭐 250기가짜리 SSD에 딱 돼 있으면은 제 드롭박스는 예를 들어 10기가 뭐 10기가 100기가짜리인데 그러면 얘가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제 홈 디렉토리가 그러니까 제 메인 디스크가 용량이 안 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 이제 마운트를 해가지고 다른 이제 대용량 뭐 8테라짜리 하드 같은 걸 딱 꽂아가지고 그 드롭박스라는 폴더를 이 하드 디스크랑 이제 마운트가 되도록 그 위치를 가도록 이제 링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심볼릭 링크라는 거고 이걸 이제 썼던 게 이건 이제 윈도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 똑같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운트. 이제 마운트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 붙일 때 쓰는 건데 이건 이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어요.
리눅스는 이 각각 기기마다 고유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붙일 때 그 마운트라는 작업을 시켜줘야 얘가 이제 딱 시스템상에서 이제 보입니다. 이제 USB 꽂는 작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USB도 딱 꽂으면 처음에 이제 약간 마운트한 작업이 있잖아요. 윈도우에 마운트라고 표시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 이게 이제 오늘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린은 이 터미널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건데 이 가상의 터미널 환경을 원격 서버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리모트, 우리가 지금 이 클라이언트 서버를 죽여도 원격 그 호스트에서는 계속 돌아가게, 그 터미널 상에 돌아가게 해주는 거고,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뭐 팀묵스인가요? 뭐 그걸 쓰면은 걔가 이제 해결이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스크린을 선호합니다. 사실은 이 스크린파와 팀묵스파가 있는데 이거는 오랜 이제 싸움 중에 하나인 뭐 VI와 Emacs 이런 이제 다툼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쓰는 것들이.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스크린을 선호하고 이따가 스크린 명령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리아스는 어떤 커맨드 라인을 내가 길게 쓸 게 있어요. 그거를 한 줄 뭐 하나의 뭐 단어로 줄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P40 서버, 제가 쓰는 P40 서버에 접속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쭉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저는 이제 P40라고 저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P40를 딱 쓰면은 바로 그냥 이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다음으로 이게 이제 되게 오랜 싸움인데 빔과 이맥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디터예요. 텍스트 에디터. 저는 VI를 씁니다. 저는 VI를 쓰는데 이맥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VI는 되게 약간 고인물 같은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제가 이믹스도 고요. 네, 이맥스도 많이 고였는데 이제 VI가 더 많이 고이고요. 네, 그래서 VI를 쓰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약간 처음에 좀 띄우면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렇게 약간 패닉할 수 있지만 몇 개의 명령어를 좀 익히시면은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든 룰은 제가 이제 리눅스를 쓰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항상 이제 백업을 해야 됩니다. 리눅스는 윈도우보다는 아직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많이 안정화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커널 패닉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옛날엔 종종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팅이 안 돼요. 이렇게 뭐 업데이트를 했는데 부팅이 안 되고, 그리고 처음에 딱 못 모르고 뭐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뚝 누르고 보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켜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꼭 백업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드롭박스랑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중요한 코드, 발표 파일 이런 것들은 다큐멘트들은 전부 다 거기 연동이 돼가지고 어떤 작업 공간에 가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업의 이제 골든 룰은 원래 이제 3 백업인데요. 그다음에 자기 공간 안에 있는 거, 그다음에 원격 공간 안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격 공간이 왜 필요하냐? 예전에 이제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어느 해 추석에 이제 저희 학교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저희 학교 있는 그 지역에. 그래서 완전 폭우가 내렸는데 저희가 그 건물이 이제 그때 마침 6층으로 막 증축을 해가지고 증축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 배수구가 막힌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그 낙엽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혀가지고 쭉 물이 차가지고 이제 수영장처럼 됐겠죠. 그게 이제 환풍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이런 환기구로 비가 왔어요. 그래서 건물 내에 비가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환기구 밑에 있던 컴퓨터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다 죽었는데, 저는 마침 이제 그 환기구에 피해 있어가지고 살았는데 저희 이제 콘센트가 죽었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때 추석 연휴여가지고 추석 연휴 끝나고 학교에 갔더니 어떤 이제 전설처럼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몇 층에 갔더니 청소부 아주머니가 봤는데
어떤 학생이 컴퓨터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뭐 그런 진짜로. 저는 저거 다른 버전 알고 있는데. 되게 많은 이 백업의 중요성에 대한 되게 많은 그 케이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백업을 꼭 하시길 바라고. 화제가 많게 됐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내가 옆에 뭐 외장 하드로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뭐 안전하긴 하지만 더 안전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항상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리눅스에서는 업데이트를 눌렀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씩. 예를 들어 우리가 텐서플로우 같은 거를 2.0이 나왔다고 내가 2.0을 써볼래 하고 2.0을 딱 깔면은 나머지가 막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의존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보통 그 앱트 매니저 같은 걸 쓰면은 의존성을 많이 해결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거는 우분투의 16.04 버전이 파이썬 3.5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지금 이제 대세가 3.6, 3.7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짜여서 올라오는 코드들을 보면 3.6, 3.7의 그런 규칙들을 따라서 올리고 있는데 3.5로 하면 안 돌아가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3.6으로 올려야 되나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3.6으로 까는 방법 잘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까르고 나니까 터미널이 안 뜬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우분투는 터미널이 파이썬 3.5에 의존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3.6을 깔면 터미널이 안 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완전 패닉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컴퓨터를 또 망가뜨렸어. 재설치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그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거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골든 룰은 이제 이 rm-rf 이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 이제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뇌리에서 지우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도 이걸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런 이제 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리무브하는 파일을 지울 건데 리커시브하게 계속 지우는 건데 포스 물어보지 않고 다 지우는 건데 어디를 지울 거냐 이 루트를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다 지우는 명령어인데 마이너스 R이 리커시브가 하위 디렉토리를 계속 그 트리를 따라 내려가면서 계속 다 지우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평면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수두가 그럼 수두를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두를 내가 예를 들어 터미널 띄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두 앞에서 앞에 한번 쳤어. 내가 뭐 apt get 뭐 시게 하고 그래 다 됐는데 여기 뭐 파일 이거 다 받았으니까 지워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rm을 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이 rm 점 슬래시에서 요 디렉토리만 지워야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에 여기 삑사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점을 분명 쳤는데 쳐보니까 이걸 친 거죠. 근데 이걸 이미 치는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른 데이터가 지워져요. 많은 데이터가. 그래서 일단 복구 불능이 이제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커널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걸 쳐도 그 중요한 파일들은 안 지워지는 장치들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맥 같은 경우에는 맥에서 터미널에서 이걸 치면은 안 먹습니다. 이게 아예 맥은 시스템 아주 로우 레벨 상에서 이게 안 되게 막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풀고 언젠가 내가 그걸 풀었는데 모르고 또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명령어고 그래서 대신에 만약에 이걸 내가 뭘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폴더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제 폴더째로 지우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폴더 안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파일 딱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remove dir 같은 걸로 지우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제가 이제 학위를 한 10년 했어요. 대학교까지 따지면은 15년 정도 넘는데 그 기간 안에 이 RM을 잘못 쳐가지고 우는 사람들을 진짜 제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페이스북에 올라옵니다. 헉,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복구업 자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되게 많은 전문가들도 의외로 저거를 맞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걸 만들면서 나무위키 들어가 봤어요. 나무위키에 요 항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그 케이스도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픽사에서 토이스토리 3인가를 만들다가 이걸 누가 쳐가지고 날아간 거예요. 원본이 날아간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 이제 원격 근무를 하던 분이 카피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히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할 수 있고 이걸 한번 이제 경험하면은 이제 이 순간이 기억나면서 이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프랙티스를 해보려고 팀뷰어를 이제 제가 띄워놓은 게 살아있네. 용사의 검입니다. 네, 마스터 소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홈 디렉토리예요. 이제 아마 이제 뭐 브레인 클라우드 같은 데 가시면은 보통 이제 터미널 창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이 리눅스의 터미널 환경은 우리가 쉘이라는 어떤 스크립트 랭귀지 환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명령어들이 그 스크립트 상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옛날에는 뭐 C 쉘도 있고 TC 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본 쉘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약간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 쉘의 어떤 이제 뭐 컨피규레이션 파일인데 이걸 열어보면은 뭐 나의 쿠다 디렉토리, 뭐 패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정의할 수 있고 알리아스 정의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앞에 뭐 리눅스 요 앞에 뜨는 창 있죠. 요 앞에 요거를 좀 화려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 배쉬 rc 같은 파일을 고쳐가지고 이걸 화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고인물이라 옛날 얘기를 해보면은 옛날 도스 쓸 때도 우리가 이 커맨드 딱 창 띄우면은 그 앞에 뜨는 그 작업창 있잖아요. 그 커맨드 라인 있잖아요. 그 커맨드 라인을 막 안시를 써가지고 막 진짜 막 바꾸는 막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크린 명령어를 이제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스크린은 이렇게 씁니다. 스크린하고 새로 만들려면은 뭐 -r 뭐 이름 붙여줍니다. 이름은 뭐 HJ. 제 컴퓨터에는 스크린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격에서만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따라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깔고 방금 전에 썼던 게 이제 apt 명령어였죠. 그래서 스크린을 다시 네. 그래서 이렇게 띄우면 이게 지금 제가 가상의 스크린 환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컨트롤 A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명령어의 시작 컨트롤 A로 시작합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 그다음에 C 하면은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 티가 안 나시죠?
T가 안 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컨트롤 A N 하면 다음 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A W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윈도우가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컨트롤 A, 그다음 컨트롤 A C, 컨트롤 A C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 다시 해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총 4개의 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NVIDIA SMI-L 해서 현재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띄웠다 그러면은 N 하면 이제 다음 창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사실 스크린에도 컨피규레이션 하는 그 파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주고 그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스크린에 나오고 싶잖아요. 스크린에 나오고 싶으면 컨트롤 A, 디태치, D를 눌러주면은 이게 딱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치 이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갔고, 근데 PS-A를 하면 이제 전체 이제 프로세스를 보여준다고 했죠. PS-A를 하면은 엔비디아가 어디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그랩 엔비디아 SMI 이렇게 치면 여기 지금 이 3886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PID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스크린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R, 스몰 R 리줌 해서 이제 뒤에 아까 지정했던 터미널 이름을 스크린 이름 쳐주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롤 A, 넥스트 이렇게 하면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건 다 끄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클라우드 상에서 트레이닝을 돌린다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이제 커맨드 라인에 돌려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A 디태치를 하면은 내가 이제 지금 현재 로컬에서 뭔 작업을 하든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이런 명령어는 매우 유용하니까 이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할 만한 거는 아까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요런 명령어들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이제 구글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지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심볼 링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심볼 링크가 어떤 식으로 걸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USR 로컬에 와가지고 보시면 지금 쿠다 디렉토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요 약간 시안색 쿠다가 있죠. 얘가 이제 심볼 링크라는 표시입니다. 이거를 AL에서 보시면은 이 쿠다가 화살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쿠다라는 디렉토리를 치면 요 10.0 폴더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쿠다 딱 치면 여기가 지금 그런데 바깥에 표시가 되기로는 그냥 요 심볼 링크의 이름만 표시가 되죠.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man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PPT에는 없는 명령어인데 이제 한 가지 또 유용한 게 어떤 게 있냐면 which 명령어예요. which라는 명령어는 보통은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파이썬 여러 개 깔려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파이썬이 내가 지금 이 터미널에 치는 파이썬이 어떤 파이썬인지 알고 싶다. 어디에 있는 파이썬인지 알고 싶다. 그럼 which 파이썬을 치면은 이제 USR bin에 있는 파이썬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 파이썬 3가 어떤 건지 알고 싶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뭐 주피터 예를 들어 주피터가 어떤 거지? 그러면
요 안에 요 폴더 안에 있는 이런 파일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고 이제 이런 명령은 사실은 내가 설치를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도대체 어디서 꼬인 거지 하면서 이제 막 찾을 때 그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스크린 할 때도 로컬에 스크린을 먼저 깔고 스크린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원격 접속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원격 서버에 스크린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에 스크린을 깔고 거기서 스크린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디태치를 해야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네. 모든 실행은 그러니까 원격에서 이루어지도록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예를 들어 P40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P40 서버인데 여기 이제 스크린 지금 돌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새로 만든 게 됐네요. 트레이닝인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스크린을 여기서 다시 어태치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얘는 다른 터미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안 보이는 윈도우 그 모니터에서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이거는 제가 강제적으로 되게 떼다가 여기서 붙이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돌고 있는 겁니다.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스크린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스크린 네. 제가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누군가가 그 슬래시 유저 디렉토리에서 어떤 공용으로 쓰는 그 서버가 하나 있는데 GPU 서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모델을 777로 바꿔버려가지고 그럼 수주 유저가 777로 이제 바뀌어버리면은 실행을 못하거든요. 그럼 이제 내 디렉터리가 아닌 데는 작업을 절대 못해요. 내가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수두를 못 쓰기 때문에 이제 이 컴퓨터에 살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다시 부팅을 할 때 그 루트 비밀번호 없이 루트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버들은 보통 모니터 키보드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작업하기 굉장히 귀찮아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모드를 바꿀 때는 좀 신중하게 바꾸셔야 돼요. 이 명령어가 이 그 퍼미션을 모드 퍼미션을 가지고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나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문제, 리눅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네. 윈도우즈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눅스에서 뭘 하실 때는 매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사용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지만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그렇죠. OS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뭘 하실 때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저 레벨에서는 그런 슈퍼 유저 프리빌리지를 안 주고 그냥 이런 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인데 보통은 개개인이 이제 귀찮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쿠다 깔아야 돼요. 뭐 CUDN에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매번 관리자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책임 있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 관련된 디렉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리눅스에는. 자기 홈 디렉토리가 아닌 디렉토리는 거의 다 그 시스템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우거나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리눅스를 조금이라도 좀 더 해본 분에게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저 이거 유저 로컬에 있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지워도 돼요? 2개 있는 게 좀 저희 거슬려서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뭐라고 하는지. 자기의 질문이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옥순디하게 물어보면 돼요. 네네네 맞아요. 예, 네. 대부분의 초심자의 질문은 이상하게 말려들어서 맞습니다. 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컴퓨터에 리눅스를 깔아가지고 그냥 내 손에 집히는 컴퓨터에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깔아서 연습을 해보면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원격으로 딴 데 접속을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 서버에서 뭘 할 때에는 권한이나 설치나 뭐 삭제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사수분들한테 좀 물어가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기 컴퓨터에 깔아서 충분히 연습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과정입니다. 네. 몇 번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버추얼 박스 같은데 이제 그런 거 하나 깔아가지고 리눅스 연습용으로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보시고 깔아도 보시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리눅스를 배우기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서 여러분께 백날 보여드려봤자 기억나는 거는 RM-RF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